대한민국의 세대 생략 증여는 일본과 많이 닮아간다고 보시면은 한 10억 증여 시에는 7,800만 원까지 세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초고령 사회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인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조부모 입장에서는 잘 살고 돈 벌고 있는 자녀보다는 그 사회 시작하는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게 보통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그 부의 이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생산성도 높다고 판단해서 그 적극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도 2018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2025년 올해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대한민국의 세대 생략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 동안 그 세대 생략 증여는 미성년자 증여의 46.4%를 차지했습니다. 건수로는 총 27,000건 정도 되고요. 증여 재산가액으로는 약 3조 8천억 원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면 일본과 많이 닮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대 생략 증여를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세대 생략 증여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후 자녀가 손주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이전이 되죠. 그러나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면 부모 단계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세대 생략 증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자녀에게 2억을 주고 다시 자녀가 2억을 본인 자녀에게 준다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먼저 자녀에게 2억 줄 때 증여세 2천만 원이 발생하고요. 다시 또 자녀에게 증여 시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여 총 4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손주에게 2억을 증여한다면 기본 증여세 2천만 원에서 30%를 할증하여 2,6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400만 원의 증여세가 절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증여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여 한 10억 증여 시에는 7,800만 원까지 세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향후 상속 개시 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 내의 것을 다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그 손주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치만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중요한 포인트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여세 상담할 때는 증여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항상 유심히 고려해서 의사결정토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1세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업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거의 은퇴 직전의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자녀에게는 증여를 많이 하신 경우죠. 하지만 여러 상황상 그 물려받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럴 때에는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할증과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 세대 생략 증여 시 30%의 추가 증여세 할증이 적용되며 그 미성년자 20억 이상 증여 시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및 전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여하시고 세금을 대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납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대납을 하실 거라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그 손주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토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조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그 금액은 비과세이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충분히 비교하셔서 증여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단점을 좀 살펴보았고요.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증여 공제 활용 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규정이 적용되는데 만약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저희가 증여 공제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는 3천만 원만 공제가 가능함을 꼭 기억해 주시고 대부분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제는 그 한 번인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증여하신다고 해도 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 그 점 좀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증여나 상속 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서로의 대화와 그 이해입니다. 특정 손주에게만 증여하면 그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가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주에게 증여 후 세금 납부 후 그 금액을 가지고 부모가 돈을 빼서 쓴다거나 아니면 주식계좌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매매를 통해서 금액을 불린다면 그 또한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유용한 절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 로엠 파트너스와 함께